자, 계속해서 서론에, 자유로운 서론에 21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류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를 간섭할 경우에 정당하다고 간주된 유일한 방법은 장의박이라는 것이다. 자기방위. 즉 문명 사회의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해서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위 위해라는 게 뭐예요? 함이죠, 함. 그래서 소위 함 프린스플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아. 요러면 어이 자네 그러지 마라고 강제력으로 그 사람의 자유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선택을 강제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피해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자유는 강제로 구속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을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해를 끼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만 관련된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개인의 독립성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까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책의 25페이지 보면 내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고유한 자기 영역이라고 설명할 때 첫 번째가 의식의 내면 영역. 이거는 나의 독립적인 절대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침해받을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가장 넓은 의미로서의 자유인데, 여기는 뭐냐면 사상, 감정, 그 다음에 실제적이고 사색적이고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헌법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상과 의식의 자유,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견을 표명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개인의 행위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부분에 속해 있으며 다른 원리 밑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출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비판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뭔가 비판하거나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저건 잘못됐어. 이건 뭐 이렇게 돼. 나는 뭐 사회주의가 좋아. 나는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출판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하거나 형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호의 자유와 목적 추구. 재밌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는 게 좋아. 근데 집에서, 아니면 뭐 국가가 너 머리 빡빡 밀지 마, 머리 길러, 이런 데든가, 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하는 게 좋은데 너는 풍기문란이니까 짧은 치마를 입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해겔이죠, 해겔. 해겔의 국가론에 의하면 어떤 절대 인륜의 어떤 이성의 어떤 흐름으로 국가가 각 개인에게 너 국가만에 들어, 이러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적인 의미의 국가론이라고 한다면 해결적인 의미의 자유죠, 그것도. 근데 이 스튜어트 밀은 그런 거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내면적인 자유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의 형태를 취할 건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거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겠냐면, 자신의 성격에 맞는 생활의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외고집 이거 틀려 먹었다고 내가 마음대로, 왜 너 너무 고집스러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는 이 우리나라 교육이 뭐 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대학도 너무 학생들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태도에서 관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똑바로 앉아라, 뭐 옷을 단정하게 해라, 머리를 어쩌게 해라. 물론 이 중고등학교 때의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일정 정도 훈육하고 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그거를 간섭하게 되면 사람이 내면적인 자유를 침해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스튜어트 밀즈의 생각이고, 나는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 찬성을 해요. 한국 사회가 너무 강압적이야. 너무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성인이 되고 50이 넘어도 나하고 조금 다르면 다른 사람을 잘 못 받아들여. 우리나라 좀
그런 거 있지 않나? 나하고 좀 다르면 막 아이씨 저거 왜 저래? 그리고 막 왕따 시키고 막 이상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뭐 내가 뭐 유럽 생활을 좀 해서 뭐 유럽 얘기에 어떤 칭송하는 게 아니고 유럽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별로 관심을 안 줘. 아, 걔는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그 내가 유학 시절에 그 교수들 보면 정말 다 찢어진 청바지에 그냥 머리도 꺼재재하고 막 교수가 나이도 60이 넘은 교수가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티셔츠도 다 찢어지고 학생들하고 이 저 복도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마라 피는 담배 피면서 밤새 술 먹고 그런 사람 많아.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그러죠. 교수가 체면 채통 없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바닥에 그 바닥에 앉아서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당장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사실은 이 스튜어트 밀즈의 이런 어떤 취향의 자유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단결의 자유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 결합의 자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자, 요 서론에서 중요하게 하나 결정되고 그 가야 될 게 여기 설명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23쪽에 보면 추상적인 정의관념은 공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정의관념으로부터도 나의 논의에 유리한 이점을 돌출할 수 있지만 나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둔다. 공리는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인 판단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리라는 말을 이 책에서 처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부딪혔을 경우에 이 부딪히는 자유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그 해결책의 기준이 바로 공리라는 거예요. 공리. 그리고 이 공리라고 하는 건 개인의 도덕적인 순수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윤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는 항구적인 이해의 기초를 둔 가장 넓은 의미로서 나는 공리란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튜어트 밀즈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 왜 자유주의가 중요하고 사회주의는 안 되냐. 그 다음에 그런 급격한 논리가 안 되고 개인의 어떤 진보, 그 개인의 진보가 사회의 진보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리에 관련된 얘기는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조금 더 보면 챕터 서론이 끝나고 챕터 2장에 보면 사상과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여기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지만 33페이지에 보면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고 단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독재가 막 여러 사람을 조용해! 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모든 사람이 뭐 대중 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 너 소수잖아. 우리 다수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너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주의나 뭐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가 마치 다수결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이 현대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다수결이라는 게 우리가 로크 강의할 때 다시 들었지만 다수결이라고 하는 걸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루소 같은 건 만장일치를 얘기했고 그다음 프리에 같은 사람도 그 소규모 공동체에서 만장일치로 뭔가를 결정하자 그러지 다수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이라는 게 뭐 루소 강의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그 다수라고 하는 게 인신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그게 볼롱테 제너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혀 지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쾌락이나 어떤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이 의사투잡했다. 예를 들면 우리 저기 가는 노파 이렇게 뒤통수 쳐서 거기 그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서로 뭐 돈 100만 원씩 나눠갔자라고 다수결로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루스가 이미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건 볼롱테 제너럴이 아니고 볼롱테 또따리다. 그래서 질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가 좋은 것이지 수적인 의미는 볼롱테 제너럴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스튜어트 밀이.
그래서 이 의견의 발표를 못하게 하거나 의견을 억압하게 하고 뭐 이러는 거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